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권력기관의 적폐를 청산하여 정의가 이기는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일에 타협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경찰 조직과 조국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 국민의 경찰, 법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서 얘기해 왔습니다. 그렇게 못 살던 우리나라가 그런대로 세계 경제 11대 강국이 됐고 또 경제 민주화 그게 이루어져 가지고 현재 11대 강국이 되었는데 법치 민주화는 세계 최하위의 후진국 꼴등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법치 민주화 책자 여기에 대해서 이따 뒤편에 가서 좀 소개를 할 겁니다. 그것은 작년 10월 16일부터 지금까지 1년 이상 법치 민주화를 위한 제목을 달아서 1탄, 2탄부터 38탄까지 내가 만들어서 SNS에 돌리고 다 했는데 이번에 우리 경찰청 수사부조 계획단에서 책자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전 경찰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고 이대로 머리에 좀 새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강의 취지는 조금 이따 법치 민주화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31년간 경찰 공직 업무의 경험담을 소개하는데 이번 시간 관계상 제54대 치안총수가 된 이무영의 취임사를 요약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세계 민주경찰들의 경찰이 창설된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경찰 일산에서 뛰고 있는 무궁화 클럽 이 주관에서 지난번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본인의 축사와 강연 내용의 동영상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또 강연을 이어나가겠는데 이것은 국회의원회관에서 4월 3일 날 지금부터 7개월 전에 한 것인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경검 수사권 분리 조정 검찰 개혁 구조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공약을 하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역할과 촛불 집회 그리고 적폐 청산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적폐 청산 제1호가 검찰 개혁 등인데 수사와 기소 분리는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도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전 현직 경찰 가족들은 어떤 식으로 마음을 먹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겠느냐 이것도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1945년에 경찰이 창설됐는데 이제 이번에 되면은 72년 만에 우리 경찰 수사권이 확보가 된다면은 그 실현 효과는 무엇이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진행 순서로 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 텐데 필요시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촛불 집회가 시작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작년 10월 29일부터 촛불 집회가 시작이 됐어요. 이 적폐 청산 제1호는 10월 16일 날 써져 있고 이것은 8월 9월부터 내가 준비를 했던 겁니다. 집회 초기에 1700여만 우리 촛불 집회 국민들이 뭐라고 했느냐.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탄생한 후에 국민이 제일 요구하는 것이 뭐냐. 적폐 청산입니다. 과거에 쌓였던 이거 전부 청산하고 나가야 된다. 그 중에서 적폐 청산의 1호가 뭐냐. 1호 검찰 개혁입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면서도 첫날 바로 말씀하시고 일자로 창철위원회를 만들고 바로 검찰개혁 적폐청산하라. 그 뒤에 계속해서 강력한 국민의 요구를 다 뒷받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치료자는 무엇일까요? 법치민주화입니다. 경제민주화는 대적 이루어졌는데 법치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국민의 경찰이 돼야 되고 법치민주화가 이루어지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최고의 선진국이 된다.
이건 다시 또 뒤에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의 공직 생활은 시간 관계상 취임사만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되는데 1970년 그러니까 47년 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경찰에 입교를 했어요. 47년 전에. 저는 오직 한 길만을 경찰을 했고 또 경찰을 그만두고 기어코 하나 빠진 수사권 독립 이걸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가 한 번 실패하고 그 다음에 또 당선이 되고 이런 걸 겪다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다 못당한 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찰대학장, 서울경찰청장, 제54대 경찰청장 이걸 하면서 경무와 박봉은 다 했고 수사권 하나를 못했는데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나는 경위 때부터 집에 못 가고 밤잠 못 자고 하던 걸 전부 메모하고 기록하고 특히 가장 큰 것은 일본 경찰대학을 1978년 79년 6개월간 일본 경찰대학 경감 본과를 졸업하면서 거기서 느끼고 배운 이걸 전부 메모하고 머리에 입력하고 우리 한국 경찰도 세계 최고의 치안이 유지되어 있는 일본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은 이걸 못하고 있다. 일본은 검찰과 경찰은 상호 협력 관계이다. 형법과 경찰법에 다 되어 있는데 한국은 주종 관계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걸 72년간 해오고 있다. 이걸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경찰청장 재임 중에 500여 개 경찰 개혁과제를 다 풀어놨고 대한민국 54년간 한해 맺혔던 밤에 잠 못 자는 경모를 3개도로 바꿨고 박봉을 7천억을 대통령한테 부탁해서 얻어내서 경무 박봉을 했는데 이걸 못했어요. 최루탄도 일체 쏘지 않았고 대한민국 최루탄을 없앤 사람이 접니다. 여경 포리스 라인을 만들었더니 프랑스 파리의 르몽저지에서는 한국의 이 기사를 보고 립스틱 라인이라는 말로 붙여가지고 그래서 세계적인 경제지 미국의 비즈니스 위키지에서는 저 이무영을 아사히 스타 50인 중에 한 명으로 선정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29년간 메모했던 내용을 제가 취임사에서 만들었는데 이 취임사를 제일 먼저 드린 분이 김대중 대통령님한테 드렸고 이것을 이무영 경찰청장의 책상 오른쪽 상단에 2년간을 놔두고 이대로 다 집행해서 많이 바꿨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내가 취임사를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이건 18년 전에 한 얘기입니다. 친애하는 경찰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 경찰은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상을 정립해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입니다. 이 시간 이후 생각을 바꾸지 않는 자에겐 미래가 없음을 선언합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반드시 국민의 경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상 국민의 검찰이 되자는 검사들의 얘기는 들어본 일 있습니까? 아직도 없어요. 우리는 국민의 경찰입니다. 여러분 포도리 포스인을 아십니까? 서울경찰 캐릭터인 포도리 포스인은 개혁경찰의 상징입니다. 이 포도리는 제가 만들었는데 이현세 만화가한테 내가 부탁해서 한 2-3달 걸려가지고 만들어서 여러 번 수정하고 고치고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포도리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다음에 대민 접전부서인 파출소의 근무 체제를 2부제에서 3개대제로 전면 개편하고 1일 8시간 근무를 실현해서 만성적인 피로를 해소함으로써 일선 경찰관의 눈에 핏발을 가시게 하고 인간의 얼굴을 한 경찰관이 되어 자율적 능동적인 근무를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게 내 취임사입니다. 1일 근무, 매일 근무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교대제 근무, 24시간 중에 교대제 근무를 54년간 해왔는데 2000년 4월 초에 전국이 다 3교대제 근무를 실시하게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4교대제도 운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감찰 활동 역시 대폭 개선해야 됩니다. 범죄권 추적하듯 직원들 뒤를 따라다니며 적발말을 목적으로 한 과거의 감찰 방식은 오늘 이후 지도 중심으로 모두 전환합니다. 내가 99년 11월 15일 날 취임했는데 한 달 후 12월 15일 날 전국에 있는 경찰서 관서에서 감찰 카드, 이 노비 문서를 일제히 다 소각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경찰 대개혁 100일 작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총경이상 간부들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을 과감히 척결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지시, 강압적인 직원관리, 권한만 있고 책임을 지지 않는 간부들의 자세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개혁의 지휘관으로 거듭나지 않는 총경 이상 간부들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총경 경무관 이상 600여 명들은 날 별로 안 좋아해요. 혼을 많이 냈더니. 우리 전 경찰의 96%가 되는 순경, 병장, 경사, 경위급 직원 여러분, 이건 여기 아닙니다. 취임사입니다. 여러분이 경찰의 주인이고 중추이며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권한도 힘도 주지 않은 채 강압과 타율만을 강요해 왔습니다. 교대 없는 근무, 현실을 도외시한 업무 지시, 적발 위주 감찰활동,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인사조치는 여러분의 자긍심을 빼앗았고 핏발선 얼굴로 내몰았습니다. 이 자리에 선 저 자신부터 솔직하게 반성합니다. 사랑하는 전국 경찰 동지 여러분, 제가 초급 간부 시절부터 이루고자 했던 경찰의 모습은 이런 경찰이었습니다. 상하 간의 신뢰와 정으로 활력이 넘쳐 흐르는 경찰. 국민에게는 언제나 친절하고 공정한 봉사하는 경찰. 그리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경찰입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요 영원한 폴리스맨인 나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저의 마지막 정열을 15만 경찰 동지들을 위해 쏟아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11월 15일 치안총감 이무영. 이게 내 취임사입니다. 18년 전에. 이 마지막 정열, 저의 마지막 정열을 15만 경찰 동지들을 위해서 쏟아붓겠습니다 했는데 경무와 박봉은 내가 54년 만에 다 했는데 수사권 조정 이걸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정열을 지금도 우리 전 경찰 동지들을 위해서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때 못다한 것들을. 그래서 나는 취임사를 대통령에게 드리는 것은 왜 어떻게 드렸느냐. 임명식 사진 찍고 전부 다 했는데 그 내가 한 20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부속 주임에 있는 사람한테 대통령님 이 행사 끝나면 시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별도로 좀 독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54년 만에 천만에 정말 그 운이 맞아가지고 그것이 딱 보고가 됐던가 봐요. 임명식이 끝나고 취임식 오고 부부간에 차 한잔하고는 근데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호 여사부터 전부 다 밖으로 나가가지고 한 50명이 밖에 나가서 30분을 기다렸어요. 나하고 독대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 경찰의 한, 경무라는 한과 박봉이라는 한과 수사권 요 문제 한을 참 얘기했어요.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가면 그때 예산을 7천억을 얻었는데 이따 동영상을 보면 나올 거예요. 대통령을 독대한 것이 그때 있고 여러 차례 하면서 박봉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7월 5일이에요. 앞에 장관, 당공진, 정무수석, 나 대통령 내가 50분을 열변을 토했어요. 다 들으시고는 기획예산청 장관 전화대라 그런데 전화가 안 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가 안 되니까 이무영 청장 뜻대로 해주라 그래 이렇게 지시를 놔줘. 그래서 내렸어요. 그게 2000년 7월 5일인데 그 뒤에 한 일주일 후에 기획예산 장관이 전화가 와가지고
예산을 결론적으로 다 땄어요. 이따 동영상 보면 나오니까 예산 생략하는데, 최근 6개월 전에 그 기획예산처 장관 전윤철 씨를 만났어요. 여러 차례 나오고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말을 안 했는데, 장관님, 형님, 그때 전화를 안 받았어. 근데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18년을 얘기 안 하고 있다가 6개월 전에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대통령께 직접 전화가 왔더랍니다. 청와대 관사로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관저지, 관저. 거기서 경찰 분위기를 전부 다 얘기하고, 경찰이 이렇게 박봉에 하고, 군인과 교사들은 박봉 소리가 없는데 경찰이 이렇게 흘러왔다. 수사합의가 없어서 또 범죄자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무영 총장 뜻대로 해줘라.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김대중 대통령 박수 한번 쳐야지. 나는 눈물을 흘렸어요. 최근에 6개월 전에 그 다음에 세계 각국은 어떻게 민주국가가 이루어지고 민주경찰이 됐는가 간단히 얘기하고 동영상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활동하신 프랑스의 정치적으로 몽테스큐 아시죠? 상권 분립 다 아죠. 왕조국가, 왕이 모든 것을 하던 거. 지구가 생긴 일에 모든 나라가 다 왕들이, 귀족이, 그리고 경찰이나 국민은 다 하인이고 이렇게 했는데, 몽테스큐는 왕조국가가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야 된다. 상권 분립이죠. 상권 분립은 초등학교 한 3, 4학년이면 다 알죠. 이렇게 했어요.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누게 됐어요. 또 몽테스큐는 입법의 경우에는 상원과 하원으로 또 나누라. 분리해야, 계속 분리해야 돼요. 행정, 농림부 장관, 법무부 장관, 해수부 장관 15개 다 나누잖아요. 사법도 수사, 기소, 재판 세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사법의 상권 분립이지. 그게 민주국가입니다. 그래서 몽테스큐가 그렇게 선언 이래 1776년에 미국은 독립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 딱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일본도 상원, 하원 따로 다 있고, 프랑스, 동일, 영국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원, 하원 나눠져 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한국만 검사가 수사, 기소를 같이 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래서 후에 선진 민주국가들은 모두 사법 분야도 상권 분립을 시켜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법원. 한국만 제외. 1789년에 바스티유 감옥이 무너지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는데, 바스티유 감옥 나온 사람들이 새로 혁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조국가에서 민주국가가 되어가는 거죠. 이게 유전무죄, 돈 없는 사람은 형무소 가고 돈 있는 놈들은 돈 장난치를 하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경찰의 경우에는 영국의 로버트 필경, 여러분 다 아죠. 요즘 배우고 있죠. 1829년에 영국의 런던 경시청감을 했고 나중에 장관도 하고 총리까지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런던 경시청감을 할 때 영국은 왕조국가인데도 민주 행정체제를 갖춰가지고 시민과 호흡하는 봉사경찰, 시민의 편에서는, 귀족이나 왕의 편에서는 질서경찰이 아니라 시민의 편에서는 질서경찰. 그러니까 봉사경찰과 질서경찰을 해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라는 얘기예요. 이게 런던 경시청감을 로버트 필경이 1829년에 하신 말씀인데, 이분을 근대 경찰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런던 경시청이 생기고 연이어 파리 경시청이 생기고 됐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경찰을 식민지 경찰로 만들어 들어온 일본 경찰, 동경 경시청은 언제 생겼느냐? 1868년 영치혁명이 일어나고 다 5년 후에 거기에 활약했던 가와지 도시오시라는 분이 런던 경시청, 파리 경시청을 전부 둘러보고 와서 그걸 그대로 배워가지고 동경 경시청을 만든 게 1872년입니다. 그 74년까지 대경시가 돼가지고 활동을 했어요. 일본은
봉사와 질서경찰로 36년간 쭉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1905년 통감부, 1910년 한일 합방에서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일본 경찰을 한국 경찰로 만드는데 한국은 식민지 경찰이 돼가지고 독립군 잡아들이고 수배하는 검사 위주로 집어넣는 이런 것을 만드는 게 일본 경찰이었어요. 1945년에 일본은 패전국이 돼가지고 또 대한민국은 해방이 돼가지고 근데 일본은 메가더 사령부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다 나눴어요. 영미식으로 대륙법계고 같이 다 합쳐가지고 나눴어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에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단 기소를 위해서 수사가 좀 부족하다고 느낄 때 2차적인 수사권 그것만 검찰에게 주고 재판은 법원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가져오고 있고 일본의 형사법이나 경찰법 무슨 법을 봐도 경찰과 검찰은 협력관계이다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협력관계. 우리나라는 주종관계, 지휘를 받는 관계들 이걸 72년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식민지 경찰을 36년 하고 다시 또 72년간 100여 년 이상을 식민지 경찰 형태로 이렇게 계속 해오는 게 대한민국만 이루고 있어요. 수사를 검찰이 다 지휘해서 이렇게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게 무슨 선진국이 되겠어요? 이것은 이제 법치민주화가 약이다. 법치민주화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사법을 상권 분립하는 거다. 근데 수사, 기소는 분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이 원하고 있고 우리 촛불 집회 1700만 국민이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했고 나한테 직접 전화로 와서 하겠다고 그랬고 이렇게 한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중학생도 다 아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적폐청산 1호 검찰개혁입니다. 이건 국민의 요망입니다. 사법 상권분립 수사권은 경찰입니다. 모든 대선 후보들이 모두 다 공약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전에 2012년 대선 나왔을 때도 이 공약을 했고 한치도 변함없이 지난 5월 달에도 했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박수 한번 쳐야지 힘내라. 네? 네. 지금 적폐청산위원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충북 영동 출신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이고 지금 최고위원도 지내고 있는 박범계 의원입니다.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적폐청산을 하고 있는 총책임자예요. 이분이 판사 출신인데 변호사 출신이고 이분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똑같이 가지고 하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박범계 의원도 박수 한번 쳐야죠.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이 현역은 물론이고 180만 경찰 가족이 또는 경찰 관계가족 700만 가족이 똘똘 뭉쳐가지고 국민의 절대적 지원을 받아내가지고 우리가 꼭 추진을 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내가 청장할 때도 그렇고 16년 지난 지금에도 간혹 인터넷이나 무슨 문자에 보면은 뭐 수사권은 수사권이고 뭐 수사비부터 먼저 확보하는 방안을 써야죠. 그런 잡소리들을 하는데 이것만 되면은 자동으로 그건 되는 거니까 오늘 특강 책자를 한번 좀 보시면서 얘기합시다. 작년 10월부터 경찰의 수사부조 개혁 전략, 즉 법치 민주화를 위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할 일들에 관한 본인의 생각과 소신을 담은 칼럼 형식의 법치 민주화 시리즈가 1탄부터 38탄까지 작성해서 1년간 배포를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몸부림쳐온
우리의 소원인 수사구조 개혁을 완성할 중요한 계기가 되고자 활람 형식 및 특강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책자입니다. 이 책자는 우리 경찰청 수사구조 개혁단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참 경찰에게 지금 배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걸 전부 공부하셔서 머리에 넣고 전 국민에게 전파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법치민주화 시리즈는 촛불 전국, 그러니까 작년 10월 29일부터 첫 집회 이전부터 시작돼 가지고 작년 12월까지 14회에 걸쳐서 SNS를 통해서 이미 발표를 많이 했고, 금년 2017년 돌아가지고 선거 직전 5월 7일까지는, 즉 대선 전국 이전까지 총 18회에 걸쳐 가지고 수행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6번에 걸쳐서 총 38회에 걸쳐 가지고 경찰의 수사권 전략, 법치민주화를 위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할 일 등에 관한 본인의 생각과 소신을 담은 것인데, 내가 목차만 가볍게 좀 설명하면은, 여기에 1탄부터 6탄까지는 이제 이 법치민주화의 총론을 좀 한 것이고, 법치민주화 7탄, 8탄, 9탄, 요건 내용이 그렇습니다. 검찰 총신들이 이 정권 망쳤다. 180만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해야 된다. 9탄 경우에는 도울 김영욱 선생이 문재인 후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문재인 후보자의 그 인터뷰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현재 자기 공약, 검경 수사권 나눠서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보충적인 수사권, 재판, 이걸 선언하는 것이 문재인 후보였습니다. 이 12월 16일. 그 다음에 12탄 법치민주화 검찰개혁과제 정관해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 다음에 13탄은 수사는 경찰에, 기소는 검찰에게. 현재 표창원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족했어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법치민주화 15탄 새로운 나라로 가는 길. 문재인 대표가 국회에 가가지고 국회 기자회견 겸 자담회를 했는데, 경호실 이거 없애고 경찰 경호국으로 둔다. 국정원은 해외 정보만 하고 국내 정보 전부 경찰이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권, 검찰은 기소만. 이것이 1월 5일 날 발표한 겁니다. 그 다음에 1월 10일 날 16탄은 대한민국 경찰의 선진화라는 제목에는 문재인 수사권을 약속했으니 지지하자, 이런 식으로 아주 썼어요. 그 다음에 24탄 제2의 엄삼섭을 기대한다. 3월 9일인데, 엄삼석이라는 분이 1954년 때 자유당 때, 그러니까 외정 때 검사를 하신 분인데, 해방이 되자 검사직을 사퇴하고 자기는 국민에게 큰 신세를 졌다, 잘못했다 사죄하고 있다가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때 자유당 때 검찰 위주로 법을 만들고 그럴 때 엄삼석 의원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이렇게 한 분이 바로 엄삼석입니다. 그 당시 검찰총장을 하던 한경만 검찰총장은 검찰은 기소만 해야지 수사까지 하면 이 나라가 망합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1954년에 나온 분들이에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없어요. 지금 현재 검사, 판사, 변호사 출신들, 법조인들 꿀먹은 버리 모양 입만 다물고 다 있어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29탄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재인 후보가 지지한다. 중앙선관위에 문재인 후보가 이걸 공약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31탄 경검 수사권 조정 문재인 후보가 실천할 것이다. 4월 26일 날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아주 해버렸어요, 이무영이가. 32탄 5월 9일 대선 후보를 누구를 뽑아야 하나, 문재인 후보 이무영 사진 다 올려놨습니다, 거기다가. 33탄 촛불은 당김에 빼라. 5월 11일 이것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36탄 사법 원로들 법치 개혁 앞장서라. 그러면서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을 지내신 김병로 대법원장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이분이 그야말로 묵념하게 법조인들 불평을 가로잡고, 박봉이다 그러면 더 참아라, 추워서 뭐 인기가 없니다, 영하 5도가 되기 전에는 하지 마라, 이게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병로 선생님. 이런 분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저런 것을 내가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요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영상을 보시고 다시 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영 청장님을 경사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1999년 11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제54대 경찰청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생각을 바꾸는 미래가 보인다는 캐치프레이즈와 창의적인 의무, 자율적인 근무, 그리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경찰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찰관들이 눈에 핏발에서는 열악한 근무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3개월을 주창하신 분입니다. 또한 퇴직하신 후에도 한번 경찰은 영원한 경찰이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시면서 법치민주화 시리즈를 발표하시면서 수사 구조 계획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이무영 청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무궁화 클럽 동지 여러분, 전 현직을 비롯한 700만 경찰 관계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원인 및 시민단체, 언론인 여러분, 이곳을 다시 오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경찰의 수건이자 법치민주화의 첫걸음인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늘 국가 개조의 첫 과제인 검찰개혁의 일환으로서 헌법상 영장 청구권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느라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개헌 5년은 국민들이 목도한 여러 사회 문제들이 그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검찰이 권력과 유착하여 정의를 외면하고 그 스스로 권력기관화하였다는 점은 국민들을 크게 분노케 하였고 검찰개혁을 시대적 화두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의 첫 단추로서 헌법의 대모처럼 박혀있는 검사 독점적 영장 청구권 조항을 반드시 없애야 하겠습니다. 제정 헌법에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러나 5.16 군사정변 다음 해인 1962년 당시에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초헌법적 기관이 주도한 개헌 과정에서 명문화된 이 규정은 검사에게 초과 권력을 줬으나 결국 검찰을 타락시킨 독배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검찰을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이 규정이 존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여러 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고사에 장두노미라는 말이 있는데, 진실은 밝히지 않고 꼭꼭 숨겨두려 하지만 그 실체는 이미 만천하에 다 드러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그 실체를 다시 한번 되짚고 그릇된 논리가 혹세무민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민이 공감하고 응원하는 수사권 독립을 이번에 쟁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10년, 20년, 30년을 기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경찰의 한은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 사즉생, 생즉사의 각오로 700만 우리 경찰 가족 모두가 힘을 모읍시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 일만이 국민의 경찰, 국민을 위한
법치민주화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검찰 개혁해야 되고 국정원도 폐지하고 경호실도 경찰 경호부로 옮기고 이렇게 지금 될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검찰 개혁을 통해서 우리 경찰의 역사적 기회를 절대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11만 2천 현직 경찰, 180여만 경찰 가족, 그리고 경찰 관계 가족들 700여만이 똘똘 뭉쳐서 가장 훌륭한 분들 대통령을 만들고 그 대통령이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도록, 만약에 또다시 약속 안 지킨다면 우리 700만이 모여가지고 역사를 잡든지 가지랭이를 잡든지 잡아가지고 한강으로 뛰어들 각오로 여러분 이상입니다. 법치민주화와 경찰 개혁의 선봉에 쓰신 이무영 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봤습니까? 네. 사회를 보시고 주관하신 분이 무궁화클럽 회장으로 있는 저기의 조기수입니다. 일어나서 박수 한번 받으시오. 네. 지난 10월 30일 날 경찰대학, 그 다음에 7일 날은 경찰교육원, 또 지방경찰청 등 몇 군데 다니고 오늘 이제 여기 왔는데, 오늘 영상을 보셨으니까 왜 이렇게 내가 하는지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점점 가고 있을 겁니다. 촛불 집회와 적폐청산, 요것이 이제 많은 정치인과 국민들에게 통해 가지고 매우 긍정적으로 우리나라의 분위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10월 21일 날 경찰의 날 저녁에 그때는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그랬는데, 그때 충분히 이런 약속을 전화로 하셨고, 또 아까 나왔지만 작년 12월 16일 날 중앙일보에다가도 대서 특필이 될 정도로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하셨고, 또 1월 3일 날 문재인 대표와 내가 대화를 깊이 나눴고, 또 무궁화클럽도 한 문재인 후보를 초대해서 같이 세미나를 한번 한 일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4월 3일 날 방금 동영상 보시다시피 국회에 나가가지고 아주 이렇게 얘기를 다 했습니다. 4월 25일 날은 경찰 퇴직자들을 대표해가지고 문재인 후보를 아주 내놓고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KBS 방송부터 모든 언론에 다 나왔죠. 그리고 이제 4월 29일 날은 문 대표가 호남 유세 때 익산, 순천, 광주, 목포 등 같이 다니면서 공약도 얘기를 했고, 하여튼 이 정도인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공직자 수사 비리처를 신설해서 반드시 한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데 검찰은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해야 된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만 보유한다. 이것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가고 있고, 조국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들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수사와 기소 분리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5월 11일 날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는 경찰 개혁을 완성할 것입니다. 이렇게 또 선언을 했고, 또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도 조만간 수사권 조정 논의를 곧 시작할 것입니다. 곧 될 겁니다. 이제 공수법이 통과될 것이고, 내가 볼 때는 내년 2, 3월에는 검경 수사권 분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그리고 지난달 10월 20일 경찰의 날 행사를 박근혜 시대에는 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앞에서 했어요. 거기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수사권 조정은 인권 보호를 위해서 꼭 해야 됩니다.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조속히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내년 6월에는 헌법상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것을
박정희 대통령 시절 63년도에 헌법에다가 영장을 청구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라는 9자를 헌법에다 넣는다는 지구상 국가 중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거 빼야 된다 이거죠. 빠질 겁니다. 이것이 되면은 이제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것을 알고 우리 전현직 경찰들은 똘똘 뭉쳐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하다 말했지만 여기서 다른 이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없어야 돼요. 내년 6월 완전히 될 때까지는 딴 생각하는 사람 입 다물고 조용히 똘똘 뭉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은 적폐청산 이후 검찰 개혁을 왜 해야 되냐는 현 정치권 국민들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사법부의 법치민주화를 이루어서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를 만들라는 거다. 헌법에 아까 1조 1항 2항 보셨죠?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을 모두 보유해가지고 형사사법 전반에 걸쳐가지고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쿠데타를 집권한 정권이나 군인들이 군사집권으로 한 사람들이 그 검찰을 이용해서 독재체제를 계속 이용하려고 계속 부려먹고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은 또 권한 남용을 하고 정관 예우를 받고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이 많은 사람은 죄가 없고 돈이 없는 사람만 교도소에 가는, 이것을 72년간 해온 것을 했었다. 결론적으로 정권은 박정희 정권은 18년, 군사정권들 10몇 년을 했는데 30년을 했는데 거기 앞잡이 노릇을 그 사람들이 한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불행한 대통령만 탄생시킨 거예요. 아까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그들 간에 총질로 서거하시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전부 벌금 몇천억씩 형무소 사형 선고받고 사면받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대한민국 정치권,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이렇게만 되고 있다. 왜 이렇게 누가 이용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느냐. 이것을 우리 국민이 다 알기 때문에 이걸 반성을 하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법치민주화 36탄에 법치민주화를 가장 강조했던 분이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대법원장입니다. 정말 존경하는 분입니다. 법치민주화 36탄을 읽어보시면 나오고, 아까 엄삼석 의원, 한경만 검찰총장, 법치민주화 24탄, 그런 거 읽어보시면은 정말 우리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던 분들이 있는데, 현재 60, 70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는 법조인은 한 명을 못 봤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민주국가가 되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경제는 가고 있는데 법치민주화 꼭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행 법조인 원로 학자들 꿀먹은 벙어리 노릇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경찰이 똘똘 뭉쳐서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때 박수 한번 쳐야지. 법치민주화 7탄, 12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신문 잡지 많이 났습니다.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고 청문회도 가기 전에 돈을 많이 먹어가지고 포기하고 나서고, 장관도 나왔다가 청문회 가기 전에 사표하고 나서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조국과 나라를 새로 만들고 새로운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건가를 우리 경찰 전현직 180만 가족이 앞장서야 된다. 이거 바꿔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은 내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 느낄 겁니다. 김모, 황모, 안모, 몇십억씩 먹어가지고 다들 그냥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없애야 된다. 근데 요즘에 이 적폐청산 검찰개혁하기 위해서 경검 당사자 간의 논의보다는 국회에서 또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3의 논의기구를, 즉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수사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력발전소를 없앤다고 하다가 공론화를 통해서 또 연장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공론화위원회, 우리 조국을 국민의 경찰, 법치민주화 국가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된다. 그럼 국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18대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경찰 출신이
이 모양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19대가 지나서 20대 국회가 됐어요. 우리 경찰 출신이 10여 명 정도 됩니다, 국회의원이. 그래서 여야 간에 나눠져 있지만 10여 명은 똘똘 뭉치도록 우리 경찰 가족들, 특히 현직 경찰들이 만나면은 또는 전화로 문자로 연락하세요.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앞장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현직 경우들 많은 격려와 성원을 입으면은 그 사람들도 움직일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현직 180만 가족들이 또 해야 될 일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토론한 이걸 꼭 성원하도록 앞장서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 중에서 법치민주화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거나 민주주의를 잘 모르고 반대하는 자들은 응분의 대책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될 거예요. 다들 우리 지역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경찰은 지역 파출소까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공부시키고 강연하고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지구상에 이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라는 걸 공부시켜서 300명 국회의원이 앞장서도록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오케이. 박수를 크게 쳐야지 좋은 사람이 없겠어. 이렇게. 그리고 우리 후배 경찰 동지 여러분들, 이 법치민주화 칼럼 열독을 해가지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설득해서 우리 편으로, 지역의 언론인들이 다 있습니다. 언론인들에게도 이런 법치민주화를 잘 설득해서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기사화를 좀 시켜줘야 합니다. 기사. 여러분들 친척, 형님, 동생, 언론인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해야 된다. 또다시 이렇게 하면 10년, 20년, 30년 또 지나서 지구상의 최고의 후진국이 될 것 같으냐. 그러니까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년 6월 지방선거 시 헌법 개정 틀림없이 통과는 되는데 우리 경찰, 전 경찰, 청장이야 지방청장, 서장, 지구장, 파출소장 전 직원들이 총동원 해서 시민들과 즐거운 오락 행사나 즐거운 행사도 갖고 많은 모임을 해가지고 우리 경찰의 이 뜻이, 이 한이 풀리도록 모임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부터 5년 전 12년도에 그리고 후보 시절에 지금 현직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그리고 우리 경찰의 날에서 강조하고 강조해 계십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님 끝까지 나가십시오 하고 박수 크게 한번 쳐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뒤에서 적극 뒷받쳐주는 적폐청산위원장, 충북 출신, 대전 서구 국회의원 박범계 의원에게도 박수 한번 크게 한번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진정한 국민의 경찰이 되는 길이라면은 아까 여기서 얘기했죠. 한강에 뛰어들 각오를 하라고 했죠. 우리 15만 경찰, 180만 경찰 가족이 그런 자세로 똘똘 뭉치면 절대로 안 될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 꼭 72년 만에 성공해서 촛불 집회 광화문에서 1700만이 모였듯이 촛불 들고 성공하면은 내년 6월 하순에 여러분들 다 같이 나오고 광화문 광장에서 한장 합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